네,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일단 오늘 6%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8월달과 9월달, 그쵸? 고가 형성이 됐었고요. 9월달에 60일 평선을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9월과 10월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어저께 그쵸? 반전이 있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이벤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공매도를 막는 과정에서 내용이 하나 나온 거죠. 그게 뭡니까? 공매도를 막는 과정에서 에코프로에서 공매도가 너무 집중포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어저께는 강세를 확 강하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애초에 시장이 빠질 때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물론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를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DIT를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냈고요. 제가 수익을 냈었던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5월과 6월 왜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리고 이 구간에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쪽 구간에서 모두 다 정리가 됐고요. 정리를 한 이후에 또 신고가를 만들긴 하지만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지금부터는 새로운 구간이 다시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장이 10일 때 그쵸? 주가가 5예요. 근데 시장이 5로 내려갔어요. 근데 주가가 7이에요. 근데 시장이 3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주가가 7이에요. 이러면 시장이 망하나요? 아니죠. 시장은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시장이 올라오면서 버틴 종목들을 더 위로 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버틸라면 버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떨어질 때 이 종목은 시장이 떨어져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 이런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을 못하는 기업.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내용상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안 좋은 기업들. 적자를 보고 있거나 업황이 아예 꺾였거나 그런 상황들. 자, 제가 조선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지금은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보세요.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 보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쭉 보면요. 길게 이렇게 해서 보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있었죠? 양적 완화의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 3차를 대략 한 요 정도? 15에서 16년도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다 죽었을까요? 그쵸? 시장은 이때부터 애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이 붙으면서 쭉 올라갔는데 그쵸?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가격대를 높여갔잖아요. 근데 왜 조선주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는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열렸습니다. 물론 바닥부터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 그건 하이닉스에서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요 내용. 대형주를 빗대어서 요 내용, 그쵸? 한미 반도체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길지 않고 요점만 추리겠습니다. 인트로가 너무 길었네요. 자, 한미반도체는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는 뭐라 그랬죠?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 그쵸? 그러면 이 단추를 딱 꿰면 위쪽부터 딱딱딱딱딱딱딱 잘 꿰지는 겁니다. 왜? 첫 단추를 잘 꿰으니까. 자, 시작점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한다는 겁니까? 확인을 한다는 거다. 뭘? 올라가는 걸. 뭘로? 신고가로. 그쵸? 그러면 요걸 신고가로 갔다 그러면 이 가격이 비싸단 소리겠죠. 그쵸? 왜? 바닥부터 올라왔으니까. 근데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대형주에서 찾는다. 그럼 대형주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어때요? 이것도 신고가네.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는 겁니다. 어때요? 적자예요. 적자예요. 근데 왜 저는 적자 기업을 좋아할까? 그것도 탄탄한, 그쵸? 사업 모델이 갖춰진 적자 기업은 왜 좋아할까요? 오늘 이 내용만 이해하고 가셔도 영상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준이 뭐죠? 전 실적보다 지금이 좋아지는 거예요. 최고 실적을 넘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나요? 넘어야 되는 실적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치가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2021년도에 12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15조, 16조, 17조, 18조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자, 5년치 한번 볼게요. 16년과
17년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그쵸? 18년도에 실적이 20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19년도에 2조 7천억이 나오고 2020년도에 5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18년도 대비해서 20년도의 실적은 낮지만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의 실적은 높아요. 주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장기 차트 봅니다. 다시 하이닉스. 자, 보세요. 자, 18년도 실적이 피크 찍었고요. 주가도 피크 찍었죠. 근데 18년도의 결산 실적은 19년도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먼저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고요. 코로나를 만나고 더 올라갑니다. 유동성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유동성 때문인 게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100%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뒤에 계속 빠졌어요. 왜? 다시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12조까지. 근데 20조를 넘지 못했죠. 근데 가격은 왜 이때보다 더 높아졌을까요? 15만 원과 9만 원. 대략 6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가 형성이 어디서 된다? 여기서 된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어떻다? 적자다.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반도체는 원자재예요. 원자재. 원자재라는 건 수요와 공급을 그쵸? 조절할 수 있다. 뭐를? 공급을 조절해서 수요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공급을 조절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높아집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공급을 풀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옵니다. 왜? 교체 시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서 살아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감산한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그쵸? 근데 삼성전자가 단가 싸움에서 앞서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늦게 감산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이 먼저 했고 그 다음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산을 했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D램 가격입니다. 9월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쵸?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왜? 공급이 주니까. 그쵸? 물량을 귀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원자재 생산 쪽에서는 할 수 있다. 유가 보세요. 감산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죠. 물론 100불이 넘어가면 수요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100불 이상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그쵸? 반도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왜 반도체를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지금 강세를 보인 거는 HBM 때문이에요. HBM은 뭐예요? 새로운 수요죠. 그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PC, 서버, 클라우드 이 교체 수요는 3년 주기로 일어나요. 근데 원래벌레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수요로 인해서 교체 수요 주기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체 수요가 다가오면 실적은 다시 늘어난다. 그럼 다시 증산하고 생산 단가 낮추고 이익 뽑아먹고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실적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어떻게 한다?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지만 그 장기 투자는 저는 3개월 안에 끊고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에 집중한다. 즉 가격에 대한 베이스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는 단가를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딱 막히면서 에코프로가 강하게 가면서 한미반도체는 약간 소외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공매도가 만들어오는 똥탕을 그것 정도는 해소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62평을 넘어서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 원을 간다든가 그런 일은 당장에는 없어요. 앞으로는 가겠죠. 왜? 양극재 생산량이 딱 2년만 지나도요 3배가 늘어납니다. 거기서 2년이 더 지나고 그러면 7배가 늘어나고요. 지금보다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럼 7년 동안 10배 이상이 더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그렇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양극재 쪽이랑. 그렇죠? 근데 주가가 그만큼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똥탕을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까지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하이닉스나 뭐 이런 부분으로 강세 구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건
가격이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한미반도체를 또는 반도체 관련주를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받아가서 똑같이 비중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추적해야 된다 그랬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를 강조드린 만큼 단기를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이 부분이 갖춰졌을 때 멘탈을 안정시킬 수 있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안 되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여기 시초가에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11월 7일 그쵸? 11월 7일 시초가 매매 잉글 우드랩 국제약품 DIT, 그중에서 DIT가 반도체 종목입니다. 언제 나갔나요? 8시 50분, 8시 52분,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주문이 가능하고 시가에 체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종목인 DIT를 한번 볼게요. DIT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그쵸? 시가 1%, 고가 10.7%, 지금 현재 3.7% 상승. 그쵸? 시가 대비해서 2.7%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저는 요 종목을 아직 보유 중이에요. 고가에 안 팔았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요건 한미반도체지만 이 반도체 종목의 대형주인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언제부터 진행을 했다? 자, 보세요. 11월 3일 DIT. 그쵸? 어저께도 진행을 했다. 자, 11월 3일 DIT. 그쵸? 지난 금요일도 진행을 했고요. 올려보면 여기 11월 2일 지난 목요일도 진행을 했다.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죠. 8시 51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날 6% 상승 출발, 고가 16%, 종가 12%, 종가에 팔아도 6% 수익입니다. 시가 2%, 고가 17%, 종가 12%, 종가에 팔아도 10% 수익입니다. 저는 다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딱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멘탈을 잡을 수 있고요. 멘탈을 잡았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멘탈이 안 잡힌다. 그리고 신고가를 잡고 싶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면서 장기 투자로 전향하고 싶다. 전 장기 투자 3개월까지입니다. 이 구간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이해하고 이걸 이해했을 때 멘탈이 잡힙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만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수요가 생겼고 기존의 수요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존, 그쵸? A, B, C 기존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여기서 D 사이클이 하나 더 붙었다. A는 뭐예요? 개인 PC, B는 뭐예요? 서버, C는 뭐예요? 클라우드, 요건 뭐예요? AI 반도체. 요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신고가는 이유가 있다. 그쵸? 한두 푼으로 이거 신고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하고 한미반도체는 관련이 없다. 물론 공매도 많이 나오는데 더 좋아졌다. 왜? 막았으니까. 그쵸? 쇼커버링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만큼 막 상한가 가고 뭐 그러지 못하는 건 그만큼의 공매도 물량이 몰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를 집중 타격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필요하신 내용 그쵸? 영상 상단에 번호로 3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가격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